이제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망치로 아주 깨 부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인지 열어주시죠. 현대차 밸류체인 주가 향방은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상호관세 25%로 인상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밝혔죠. 장 초반에는 약간 흔들리던 시작이었지만 밀리면 사자라는 좀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에서 강보합권까지 올라와 준 상태입니다. 자동차 관련주 영향 없다고 봐도 될까요? 영향은 이제 오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래꼬리 달면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그려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은 지금 관세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신성장 동력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세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압박에 대한 카드 정도로 이제 트럼프가 또 트럼프 했다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시장 같은 경우에 결국은 지금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대차가 좀 주가가 약간 흘러내린 게 사실은 본업적인 부분들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노조에서 좀 이제 로봇을 좀 이렇게 그쵸. 꺼린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노이즈 조금 이런 내용이 돌고 있긴 한데 사실 로봇 쪽으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그 흐름들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현대차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 혹은 기업들이 로봇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결국은 공장에서 로봇을 진행을 하면서 노동력을 좀 이제 해소하려는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제 과연 거기서 현대차가 막힐 것인가?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 노이즈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우상향 추세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혹은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테슬라 쪽에서 29일에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로봇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보다는 스페이스X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한데 다만 로봇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돌게 된다면 또 테슬라의 대항마가 현대차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만큼 현대차도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현대차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로봇주 없으신 분들은 현대차 담으시고 로봇주 좀 위에서 좀 변동성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일부분 익절하시고 그거를 현대차 한 주라도 사시라고 현대차 한 주를 사시고 다른 로봇 관련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셔라 라는 코멘트를 드렸던 만큼 현대차는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관세, 자동차 이야기로 현대차를 풀었지만 역시 시장에서는 로봇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또 내일 현대모비스랑 기아가 먼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자동차 관련해서 이 실적에 조금 미스가 나온다면 시장의 반응은 더 냉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은 냉정하지가 않아요, 일단. 시장 자체가 냉정하지가 않습니다. 실망 매물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호재성에 더 주목을 하는 시장이고 그게 이제 유동성으로 좀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 그러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온다? 그거는 이제 공격적인 적극적으로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또 오늘 관세 이야기들도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 자동차도 그랬고 제약 쪽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나왔잖아요. 활용하셨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25% 인상할 수 있을까? 없죠.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11월 중간선거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계속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나오게 된다? 지지율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와 그다음에 헬스케어, 약가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관세를 강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시장에서 관세발 노이즈가 좀 들려왔을 때 지난해부터
그게 다 협상용 카드로 활용됐다라는 것들을 이미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자동차 쪽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변동이 나온다면은 네. 더 괜찮게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동차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그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 가치에 더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준비된 자료도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보면은 네. 현대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연간 3만 캐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이 3만 캐파가 됐을 때 공장에서 3만 대 정도가 이제 출하가 될 때부터 BEP 달성입니다. 수익성이 나와주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3만 캐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한 20에 30만 대가 넘어가는 구간부터 수익성이 나와주고 모델 하나당 10만 대가 넘어가야지만이 수익성이 나와주는 건데 로봇 같은 경우는 1만 대 이상부터 수익성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 바라보기를 과거에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굉장히 수만 가지의 부품들이 필요하고 BEP 달성도 굉장히 많은 수량이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액추에이터 3, 4개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그 로봇 대수도 한 10,000대 정도로 간다? 규모의 경제 달성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빠른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그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피어 그룹, 경쟁사들을 이제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아니라 조금 더 성장 가치가 높은 대표적으로 한 중국의 뭐 유비텍이라 이런 쪽을 좀 보는데 평균 한 18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현대차에 주입을 하면은 목표가가 한 8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봇에 대한 어떤 관점 자체가 상당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해서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에서 뭐 자동차 쪽으로 좀 변동이 나온다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로봇도 궁금한 게 사실 현대차 쪽은 뭐 밀리면 사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로봇 관련주들 뭐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변동성이 네. 커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아까 팀장님은 그런 쪽은 수익을 정리하고 현대차 쪽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중소형 로봇주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옥석 가리기가 확실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는 이제 로봇 관련 중소형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나도 로봇주야, 너도 로봇주야 다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확실히 이 현대차라든지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SK그룹 이런 확실하게 양산 체제로 돌입하는 기업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로만의 주가 상승이 계속 나와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소외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례로 이제 방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방산 종목이 있었잖아요. 빅텍. 그쵸. 네. 빅텍이 있었는데 지금 빅텍 보시면은 방산에서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수주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 것처럼 로봇주들도 결국에 올해 양산체제 돌입이 본격화됐을 때 그 안에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부품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쪽으로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방향성은 그냥 여기 대기업이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 레퍼런스가 있어. 그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거는 여전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차 전지 붐이었다가 네. 꺼졌을 때 기억이 또 살짝 나기도 하는데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사실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상승세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수급 논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 쪽에 다 차고 있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게 되었을 때 이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 것인가는 아니고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도 뭐 이제 애로에 대한 기대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좀 큰 기업들 혹은 이제 좀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실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 논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관련했을 때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다만 바이오 ETF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은 사실 지금 당장 내가 접근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사실 굵직한 종목군들을 접근하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 이들 기업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 뭐 알테오젠의 이제 하락으로 네.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들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화하지 않았고 이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시려면은 이런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아니면은 내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ETF를 선택하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